갑질이나 착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SK 사례는 보여준다고 정영진 부회장이 말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는 거짓입니다. 건설노동자는 삼중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문부회장이 이제 900억을 받아가는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저희가 지금 현재 한창 임단투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임금 교섭할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들 설문지를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사측에 요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교섭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기준을 받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하는데 해마다 임금 인상 조합원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전자업원들 한 70, 80% 이상이 10,000원에 체크하든지 아니면 갈로에다가 20,000원, 30,000원 적습니다. 노동자협의 교섭, 지금까지 했던 교섭이나 최근 몇 년간의 여러 가지 투쟁들을 보면 열심히 아무리 해도 5,000원을 인상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 하청업체들이 줄 수 있는 임금 인상 폭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용인해준 금액이죠. 그래 교섭 좀 하다 보면 나와요. 한 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조합원들 눈높이는 15,000원, 20,000원이니까 20,000원, 뭐 10,000원이니까 노동자 공식 요구는 10,000원을 걸고 가죠. 조합원 눈높이는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만큼 가기 위해서는 결국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년 전에는 이제 포항에 갔습니다. 포항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으니까 그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형산강 다리 앞에 놓고 한번 한 4-5씩 한번 점거 좀 하고 그렇게 빡씩 투쟁하자. 하다 보면 안 되면 이제 노동자분 강경하게 나오는데 1,000원 더 올려라. 근데 그 협력업체에 나오는 대표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노동자가 그렇게 나오면 사장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이게 안 된다. 이 포스코에서 여기 이게 안 되는 거 어쩌냐.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하니까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한 500 정도 해서 타결을 봅니다. 그래서 2년짜리 그 했다가 포스코 점거 그 다리 한 4-5시간 점거했다가 결국은 포항지부의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이 동시에 이제 구속됐습니다. 그 2년 전이거든요. 또 작년에는 또 교섭이 또 똑같이 양상이 비슷하게 됐어요. 지도부들은 전부 다 총사퇴. 이게 이제 해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임금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임금 인상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제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재벌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의 이 시대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중에 몇 가지 있죠. 사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입니다. 사기업이 감당하려면 임금 인상을 해야 되죠. 많이 올려야 되죠. 그리고 주거 해마다 주택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고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고 그걸 메꾸려면 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이죠. 실업. 내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고 해고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일할 때 돈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잘리더라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이 이때까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투쟁해서 빡시게 투쟁해서 임금 인상을 가져가게 올려라. 결국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게 뭐 기존 노조니 뭐니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냐. 저는 나한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 안 해도 그냥 평탄하게 교섭을 통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답을 내야 되지 않냐. 민주노총이 그걸 걸고 이제 투쟁할 때만에 아까 말했던 전체적인 재벌 문제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저는 재벌한테 한 3중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정당한 받을 대가를 못 받고 그 중에 일부들이 이제 전문업체, 원청, 발주처 넘어가는 가도는 건설노동자들이 일반 소비자죠. 특히 부동산, 아파트를 거주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살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은행에 들어가는 돈이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결국은 고분양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한테 결국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노동자로서 세금을 냅니다. 재벌 건설사한테 다녀가가지고 사대공사 22조 들어가는데 거의 3-4조 원들이 재벌 건설사에 들어갔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재벌 건설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아파트 주택 분양 시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공사 형사, SOC 시장 영역에서 자기들이 다음을 해가지고 공사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현장인데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삼성 고덕 반도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1만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근로계약서를 두 개를 보통 쓰는데 하나는 이제 이 노동자가 20만 원 받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뭐 13만 원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원청이나 전문업체 발주처 신고하는 거는 20만 원짜리 근로계약서를 신고하죠. 그리고 신고하고 나머지 실제 집행하는 건 13만 원짜리 근로계약서를 근거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한테 주고 그러면 그걸 가정에서 뭐 예를 들면 7만 원 정도의 그 중간 착취가 생기는 거죠. 20명 돼 있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1,2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자기 혼자 그걸 다 먹진 않죠. 그 팀장과 계약했던 하청업체 아니면 그걸 묵인하는 원청이나 발주처한테 이 돈들이 고스란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매달 60억 정도 임금 착취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삼성 고덕 현장에서 1년이면 거의 한 뭐 700억 맞죠? 근데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전체 그 전자산업 현장에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돈들은 회계상에 드러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재벌들의 비자금이 되겠죠. 그 재벌들은 결국은 건설산업을 통해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들이 결국은 정치권이라든지 언론, 재계, 학자 뭐 이런 데 다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누리고 있는 재벌을 상대로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올해는 어떤 투쟁해야 될지 더 막 나간 투쟁해야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정식적으로 좀 교섭을 하자고 좀 요구를 했습니다. 원청 교섭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내용 정말 보내고 막 해가지고 그저께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포항에서 만나자 했는데 결국 안 나왔죠. 안 나오고 그런데 포스코 권호준 회장 이름으로 저희 노동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노동자법상 교섭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다. 포스코 건설이라는 게 포스코 건설을 하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 플랜트 쪽은 거의 해봐야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건설을 원천 교섭을 통해서 뭔가 안치를 하면 결국은 건설 노조하고 저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 노조가 원래 플랜트 노조가 하나의 단일 노조로 가야 되는데 대산별 노조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교섭을 통해서 뭔가 하려면 이제 저희가 포스코 건설을 통해서 저희 양 노조가 뭔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포스코 건설은 또 실제로 보면 포스코한테 또 통제를 당하는 업체다 보니까 포스코 건설도 힘 없어요. 가봐 교섭해봐야 포스코 그룹에서 뭔가 지시가 떨어져야 뭐 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포스코 그룹과 교섭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건설업에 있는 노조만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포스코 그룹에서 계열사 아니면 포스코 그룹 차원 밑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나 뭐 플랜트 노조나 건설 노조들이 이 노조들이 공동으로 뭔가 포스코에다가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임금 문제까지도 답을 내게끔 하는 다양한 교섭 구조를 좀 만드는 노력들 그런 투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